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에 제동이 걸리면서 농촌 구인난이 더욱 심화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농번기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촌 지역은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입국하는 외국인 인력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감염을 우려해 아예 외국인 근로자들을 꺼리는 농가들도 많아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는 사용을 안 했어요. 코로나가 연계가 된다면 기업인도 그렇지만 우리 농사꾼도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빨리 끝내야지.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 노동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동포 대상 방문 취업 비자인 H2를 가진 중국 동포의 취업 의무 교육을 2월 한 달간 일시 중단했습니다. 당장 이달 교육 대상이었던 1,912명의 중국 동포가 교육이 재개되기 전까지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일단은 2월 29일까지 중단됐다고 일단은 공지를 띄워놨고요. 그 이유는 다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외 도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인력을 수급받는 계절 근로자 제도 운영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올해 계절 근로자 배정을 확정했습니다. 올해는 총 48개 지자체에 4,797명의 계절 근로자가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계절 근로자 입국 시기를 늦춰 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저희는 좀 늦췄어요. 원래 5월 달에 들어가야 되는데 6월 달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공백을 메꿀 일손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지자체들은 농촌인력지원센터 등을 통해 일손을 충당할 계획이지만 국내 근로자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인데다 그나마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농사일이 서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농촌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만여 명. 농번기 구인난 위기 속에서 농가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농협이 농업 분야 제도 개선 과제 31건을 담은 2020년 농업-농촌 수건사항을 내놨습니다. 수건사항을 살펴보면 우리 농업-농촌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올해에는 농가 경영안전 제도 마련, 채소 수급 조절 기능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농협은 조만간 이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협이 내놓은 2020년 농업-농촌 수건사항에는 우리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수건사항은 농축산업 기반 및 경쟁력 강화, 농축산물 유통 활성화 및 영농 편익 증진, 농업금융 지원을 통한 농업인 실익 제고, 농업부문 세제 지원, 농업인 복지 향상 및 농업-농촌 활력화 등 모두 5개 부문 31개의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새롭게 발굴된 과제는 22건입니다. 이번 과제는 농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인 5천여 명과 농업인 단체 40곳에서 여론을 청취해 정했다고 농협 측은 설명했습니다. 농협은 먼저 농축산업 기반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방침입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제도 마련, 농가 인구 감소에 따른 농축협 설립 인가 기준 현실화, 일괄 위탁되는 공동사육장 양축농가에 대한 조합원 자격 인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고령화로 농업농촌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농협은 농축산물 유통 활성화와 영농 편익 증진 또한 수건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채소 가격 안정제를 개선해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농협이 개발제한구역과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농자재 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립을 허용하도록 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농업금융 지원을 통해 농업인 실익을 높이는 것 또한 과제입니다. 특히 청년농의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자금 지원과 혜택을 늘리고 농축협이 단일 금융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반제도의 마련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농업부문 세제 지원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농협은 올해 말로 감면 시한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 감면 항목을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연장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복지 향상과 농업농촌 활력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그리고 농민수당의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자체의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보관입니다. 농협은 이번 주 중에 31개 수건사항 과제를 책자로 발간해서 정부와 국회, 지자체 농업인 단체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유통업계의 격전지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산 물건을 내일 받을 수 있는 배송 서비스도 이제는 흔해졌는데요. 이런 변화에 힘입어 신선도가 생명인 농식품 유통도 온라인 시대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현진 기자입니다. 온라인 시장의 가파른 성장으로 유통업계 판도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경쟁은 치열해지는 대신 오프라인 요충지 매장을 선점하는 기존 경쟁 방식은 쇠퇴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지난해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2018년에 비해 0.9% 줄었지만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14.2%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34조 원을 웃돌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온라인 주문이 대거 몰린 것도 온라인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설 연휴 이후 주요 온라인몰 판매량은 간편 조리식품과 생필품 등 품목에 따라 최대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편리함이 곧 프리미엄이라는 편리미엄 트렌드에 맞춰 유통업체들이 새벽 배송 등 서비스 혁신에 나선 것이 온라인 거래 확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비의 문화 패턴이 젊은 계층으로 많이 옮겨가고 4차 생명의 그 기술로 인해서 무인 배송이라든가 무인 판매 이런 것들이 같이 확장이 되어가면서 모바일 온라인 쇼핑이 더 늘어나게 되고 있죠. 이런 추세의 여파로 점포를 대거 보유한 유통 대기업들의 실적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매출 부진을 겪던 롯데쇼핑은 최근 백화점과 슈퍼, 마트 등 700여 개 점포 중 200개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 유통에도 일대 변화가 감지됩니다. 온라인 시장 확대에 따라 최근 배송업계 강자 쿠팡은 신선 농산물 거래에서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2018년 신선식품 새벽 배송 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최근에는 신선도가 생명인 농수산물에 대한 사전 예약 판매 제도를 선보였습니다. 새벽 배송이니 그런 게 급격히 늘어나고 신선한 걸 많이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니까 온라인 쪽에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국적인 농식품 유통망을 보유한 농협도 온라인 유통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성희 농협 신임 회장은 세계적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과 협력해 온라인 거래 혁신에 나서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식품 유통에서 온라인 거래가 보편화되는 추세인 만큼 농업계도 변화와 혁신에 가속도를 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ASF 피해 지역 농가들의 재입식 요구가 거센 가운데 정부는 재입식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농가와 정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권소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피해 지역의 재입식을 두고 농가와 정부 간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ASF 피해 지역인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양돈 농가들은 ASF 희생농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에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사육돼지에서 더 이상의 ASF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재입식을 허용해 생계를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 행동 지침을 보면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된 날부터 40일이 경과하고 단계별 방역 요령에 따라 실시하는 입식 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입식을 허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희생농가 비대위는 야생멧돼지 발병이 없는 지역을 우선으로 단계적인 재입식을 허용해달라는 입장입니다. 희생농가들은 전면적인 재입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외부 환경 평가의 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재입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기에 하지만 정부는 피해 지역 농가들의 재입식 요구에 단호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질병 확산의 위험성이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피해 지역 농가의 재입식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사육돼지에서는 ASF 바이러스가 안 나오고 있지만 지금 재입식을 시작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재입식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사육돼지의 ASF 감염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야생 멧돼지의 경우 감염체 발견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3일 기준 야생 멧돼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건수는 모두 199건에 이릅니다. 또 광역 울타리 바깥에서 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가 3마리나 발견되는 등 아직 방심하긴 이르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ASF의 여파로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의 재입식이 무기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피해 농가와 정부 사이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전국축협운영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핵심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를 국회 상임위와 각 정당들에 전달하고 총선 공약 반영을 요청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이유리 기자가 전합니다. 전국축협운영협의회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최근 국회 상임위와 정당을 찾아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축산부문 6대 과제 제안서를 전달하고 총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협의회는 먼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뽑았습니다. 친환경 축산 등 축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중소농 보호와 공익기능 장려 차원에서 축산도 공익직불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지자체 주도의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설치도 제안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민원 증가로 인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사회 간접 자본 차원에서 지자체가 시설을 건립하고 운영은 농축협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개선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또 협의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축 분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문제와 관련해 현장에 어려움을 들어 계도 기간 2년 이상 부여와 소규모 농가 의무화 적용 제도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협의회는 사료 구매 자금 예산 확대를 비롯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전장치 마련과 스마트 축사 보급 및 ICT 시범단지 조성, 부처별로 혼재된 축산업 업무의 농식품부 일원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축산이 환경 문제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전체적인 축산물 가격의 하락과 여러 가지 농장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4.15 그 총선에 저희들이 각 당의 정책사항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를 해서 집어넣습니다. 이번 축산부문 총선 공약 제안 사항에 대해 정치권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S 뉴스 이유리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상남도는 정부 채소 가격 안정 사업에서 제외돼 마땅한 수급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풋고추와 깻잎 등 시설 채소 2개 품목에 대한 농산물 수급 안정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은 도매 가격이 보전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될 것으로 예상될 때 사전 면적 감축을 통한 비용 지원과 함께 도매 가격과의 가격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는 풋고추와 깻잎 2개 품목의 주산지 중심 시군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5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는 딸기 수경 재배 시 저온기에 많이 발생하는 팁번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팁번이 발생하면 잎의 끝과 꽃받침의 끝이 말라 점차 검게 타면서 쪼그라듭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배드 내 배지의 온도가 토경 재배보다 낮아 뿌리의 활력이 떨어지고 식물체의 수분 흡수율이 낮아져 팁번 발생이 잦습니다. 팁번을 예방하려면 칼슘제를 추가로 시비하는 것보다 배지의 온도를 12에서 15도로 맞춰 관리하고 온실내 습도가 낮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라남도가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시장의 지역 농산물 입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와 시군 자체 쇼핑몰 입점 업체, 온라인 입점을 희망하는 업체 등으로 도내에 소재한 업체 200곳입니다. 선정된 업체에는 동영상 페이지 제작, 상품 스토리텔링이 지원됩니다. 도는 올해 지원금을 기존 업체별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대폭 확대 지원할 방침입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도 농식품유통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가 농가 의뢰 토양 검정과 가축분뇨 액비 및 살포 대상지 토양 분석,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판정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 분석실을 오는 12월까지 운영합니다. 토양 검정 분석을 희망하는 농가는 작물을 심기 전에 또 과수인 경우 봄철 비료를 살포하기 전에 해당 농경지 대여섯 곳에서 흙을 채취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됩니다. 분석 기간은 약 3, 4주 정도가 소요되며 분석 결과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우리의 일상의 다양한 테마로 꾸미는 문화산책 코너입니다. 오늘은 보고 듣기만 해도 자연이 생각나는 책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순서는 각 지역의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담아낸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남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사업에 실패한 친구가 차린 카메라 대리점에서 친구를 돕기 위해 카메라를 산 저자. 저자는 지역 농협에서 일하면서 찍어온 자신의 사진들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책 사진도 그림이다를 통해 국내를 포함해 유럽까지 각 지역의 생생함을 렌즈로 담아냈습니다. 특히 저자는 책을 면, 색, 개로 구분해서 집필했습니다. 그림을 보는 거하고 사진을 보는 게 어디 전시장이나 가면 좀 틀리게 보더라고. 사진을 쉽게 보고 그림은 어렵게 보고. 그래서 제목을 모든 사물이 면이 생겨났고 그다음 색이 있고 그다음 또 경계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면색계로 했습니다. 내 생각을 면색계에다 풀어넣은 겁니다. 내 말이나 글은 사진이고 싶다는 그의 표현처럼 책 속에서 저자는 하고 싶은 말을 사진으로 표현했습니다. 인상 깊지 않은 사진은 없죠. 이제 나는 이제 그 노인들의 그 주름살을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 늙었다고 해가 다 손사래를 치죠. 다 자기 모습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연세 많아서 막 파한대소하는 이제 사람을 찍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짜릿합니다. 책 곳곳에서 작가의 고민 끝에 태어난 그림 같은 사진을 만나봅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내가 사진도 사람이다, 사랑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고 싶은데 그건 감히 생각만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늘 좋다고 댓글 달아주고 내 사진 보고 좋다고 해주면 행복한 거죠. 그게 내 사진에 대한 꿈입니다. 예. 이번에는 글로써 자연을 노래한 저자를 만나봅니다. 자연이 취미라고 자신을 소개한 저자는 자신의 시골살이를 처음 시작했던 겨울부터 그 뒤에 봄, 여름, 가을의 이야기를 책에 담았습니다. 책의 곳곳에서 저자의 친환경적인 생활도 엿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대신 직접 갈대로 빨대를 만들고 소나무를 깎아 숟가락을 만들어 선물하기도 합니다. 시골살이 국미서는 귀농지원센터장을 지내며 귀농 귀촌에 관심을 가져온 저자가 시골살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저자는 발로 뛰며 얻은 경험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이 책 속에 모았습니다. 저자의 바람처럼 예비 귀농인들의 입문서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신간 전해드렸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